자, 안녕하세요. 입지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내 집 마련 입지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구독자분의 상황에 맞는 입지를 추천해 드리면서 청약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과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분양가의 지렉 포기하지 말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작은 계획과 예산을 생각해보고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해보는 것을 먼저 선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구독자분의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태평로와 하양의 비교인데 무슨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 중인 구독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 영상을 2회 이상 시청 감사합니다. 무주택 청년이시네요. 꿈이자 목표가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에 집을 마련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멋진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금이 없고 높은 대출을 지고 싶지는 않아 10평대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투룸 형태의 아파트도 있죠.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2억에서 3억 중반까지 보고 계셔서 가장 작은 타입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비규제 지역이면서 1호선 하양역 연장 호재가 있는 하양을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2억에서 3억 같은 가격으로 30평대 아파트를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도 아파트가 제일 풍경채네요. 지난 영상에서 택폴에서도 풍경채가 등장했었죠. 그러고 보니 제일 풍경채는 외곽으로 많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대구역 제일 풍경채는 도심 한중간에 자리를 잘 잡았네요. 하양 제일 풍경채 위치는 하양 택지지구 내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권은 밑에 스타벅스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도보 거리로는 좀 먼 감이 있네요. 옆에 하양역이 1호선 연장역이 되는데 여기도 거리가 좀 되죠. 그래서 입지면에서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아무리 분양가가 싸더라도 추후에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반면에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쪽을 살펴보면 구독자분도 아시다시피 위치도 좋고 앞으로 호재도 많은 지역입니다. 태평로 초고층 스카이라인 주복 숲 중에 유니크한 아파트 대단지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제격이죠. 물론 태평로의 주복들도 아파트처럼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달성파크 푸르힐스는 아파트만의 여유로움과 안락함이 있죠. 바로 뒤에 달성공원은 달성토성으로 탈바꿈되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공원이 되고 원대역과 경부선 지하와 미군 보급소 이전, 경제시나 도보길 등 잠재 호재가 많은 곳입니다. 무엇보다 도시에서 중요한 위치이지만 낙후되어 있는 곳을 개발하는 대구 도시계획과도 잘 맞는 곳이기도 하죠. 그곳에 만세대 이상급 신도시가 형성됩니다. 그것도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들의 초고층으로 말이죠. 이제 대구 내에서는 상업지역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장점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도심 한중간에 초고층 대단지로 신도시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례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달성 푸르힐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할 원대역은 현재 1차 노선에 들어갈지 2차 노선에 들어갈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1차에 들어간다면 23년에서 24년 광역철도 개통과 함께 운행될 것이고 2차 노선에 들어가면 더 늦춰지게 되겠죠. 현재 많은 분들이 힘쓰고 있으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원대역은 대구 경북 도 시민들이 태평로 주변과 서문시장 등의 인프라와 3호선 라인을 활용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이 됩니다. 대구 경북에게 모두 큰 역할을 할 정차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죠. 진행된다 하더라도 20년, 30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씩 그 뜬구름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는 느낌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교통 측면의 큰 패러다임은 철도 교통망 구축을 통한 거점 도시들의 연계입니다. KTX를 비롯한 철도 교통망에 더욱더 힘을 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철도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심 주변 철길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화 논의까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구도 이에 발맞춰서 경부선 대구 도심 통과 구간 지하화를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행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제 뭔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가장 인구 밀도가 많고 위치상 중요한 부분부터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잠재 호재들까지 모두 품고 있는 달성 푸르힐스이기 때문에 입지로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구독자분의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예산으로 달성 푸르힐스 투룸 형태 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산이 모자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20평대 아파트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1인 가구라고 해도 비대면 시대와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 더 큰 평수를 찾게 되고 추후 결혼 문제까지 생각하시면 미리 20평대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바로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인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받아놓고 입주 시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청약이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달성 푸르힐스 맞은편에 태왕 오페라가 분양을 하고 있죠. 당장은 계약금만 있으면 되고 24년부터 중도금 잔압분과 잔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필요한 자금을 모아가면 되겠죠. 분양권을 하나 받아 놓으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그리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되고 자금 계획도 더욱 잘 세울 수 있죠. 그리고 잔금 시 대출 부분은 얼마 전 업로드했던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으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태왕 오페라의 경우 대구 분양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분양가를 방어적으로 냈습니다. 이런 타이밍이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왕의 분양가가 싸게 나왔지만 많은 호재가 반영되어 있을 24년도에는 태평로 다른 곳과 비슷한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달성 푸르힐스로 갈아타는 전략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무주택 청년 입장에서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태평로와 하양으로 범위가 한정되긴 했지만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다른 무주택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지의 비밀 입지 문의 메뉴에 상황과 내용을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청년들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공부하고 힘내서 어렵게 번 돈, 자산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